네, 박영신 소장님이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개정을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내용과 이제 연결된 내용이고요. 5월 26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재개발에 관련된 6대 규제 이걸 철폐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거지수라든가 기본적인 용적률, 2종의 7층 이하 이런 것들 불합리한 조건의 재개발 규정을 조금 없애서 민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조금 더 많이 길을 열겠다 그런 내용이겠죠. 아무래도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실제적으로 물건 공급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물량 공급이 빨라지고 입주 물량이 그만큼 확보가 되면 당연히 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5월 26일 날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6가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대 재개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들 이렇게 개선권의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우선으로 한다. 그 내용이고요. 구역 지정의 장벽이었던 주거 정비 지수제를 이제 폐지를 했죠. 그리고 공공기획 전면 도입해서 지정 기간 이제 재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지정이 되는 데만 한 5년 걸렸는데 이걸 이제 2년으로 단축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라든가 민주적 절차 강화를 하고 간소화라든가 노후도 심각한 해제구역은 신규로 지정하겠다. 새롭게 지정하는 지역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죠. 지금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됐던 것만 제가 기억하기로 한 600군데가 넘는 지역이었고요. 그중에 거의 한 90% 정도가 다 지정이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다시 재지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 규제 완화해서 2종의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7층 이하라는 규제가 또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대부분 다 사업성을 완화한다. 그리고 2025년도까지 재개발 물량 13만 가구,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도 발표를 했었었죠. 거기서 11만 가구에서 총 24만 가구 정도를 서울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체적으로는 주거 정비 지수자가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신속 통합 기획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거는 이미 9월 23일 날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 규제 완화는 이제 10월 21일 날 이미 끝난 거고요. 그래서 6대 방안을 위한 어떤 제도 개선을 마무리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이제 압축할 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2종 7층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를 2종의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하게 되면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7층 이하라는 규정이 따로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7층 이상은 못 짓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2종으로 바꿔주고 정비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대상 아파트 또는 5,000평방미터 또는 5,000평방미터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 되는 세대들은 무조건 다 이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공공기여 비율도 그만큼 또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공공기여 비율이 기존의 10% 정도는 공공시설물들을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삭제를 해버렸고요. 아예. 그다음에 용적률 같은 경우도 기준선과 허용선, 그다음에 상한선이 있는데 기준선은 이제 170% 정도 기준을 잡되 허용은 이제 190%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상한 최대 맥시멈으로는 250%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상한선은 그대로 두고 기준선과 허용선을 현재 20% 또는 10%씩 각각 올렸다. 그 얘기는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실제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물량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물량 확대에 대한 부분을 그만큼 사인을 많이 준다는 얘기고요. 근데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에 비주거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주거 비율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일정 부분의 상업시설을 만들어라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상복합 같은 경우도 보통 현재 2층, 3층까지는 무조건 상업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현재 실제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공공전기사업 이건 다 포함된 거고요. 재건축, 재개발, 정비지원, 신속통합 기획을 해서 비주거용도 시상층 설치 비율 용적률의 10% 이상은 무조건 맞춰라. 그러니까 최대 용적률이 있으면 이 용적률에서 10% 정도는 무조건 상업시설로 비율을 맞춰라라는 비율을 5%로 줄인 겁니다. 그럼 나머지 5%는 뭐가 되느냐? 현재 주택이 되는 거죠. 그만큼 실제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심사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도 지역의 상향 기준 및 예외 지역, 용도 지역을 상향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무조건적으로 2종 7층 이하는 무조건 용도 지역을 2종으로 바꿔줍니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기준 같은 경우는 2종의 7층 이하 같은 경우는 2종의 같은 형태의 2종의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 이상과 연접을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종 같은 경우도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과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이 연접하고 현재 실제적으로 구분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2차로 이상의 도로가 접할 것.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떤 판단 기준이 있는데요. 3종도 마찬가지고요. 3종 같은 경우는 3차로 이상의 도로가 접해야 되고 준주거 같은 경우도 250m 이하의 간선도로가 접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도로에 관련된 조건들은 대부분 다 개발 후 조건입니다. 개발 후 조건. 그러니까 개발되기 전에 도로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개발된 후에 도로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에 관련된 설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현재 그 조건으로 들어가고 이제 간선도로에서 당해 사업부지까지의 진입도로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종의 7층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용도 지역으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못하는 경우는 구릉지 표고 40m 이상 경사도 10도 이상의 약간 높은 지대, 그다음에 현재 중점 경관관리구역 중에 역사도심이라든가 한강변 표고 40m 이상 또는 주요산 표고 40m 이상의 고도지구 자연경관 지구 내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좀 말이 어렵죠. 중점 경관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경관관리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서울시 안에 있는 전철 역세권 주변은 대부분 다 경관관리구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철역 주변으로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을 신축하더라도 경관의 어떤 그 주변의 경관과 어울리게끔 어떤 설계를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경관의 중요성을 많이 따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관관리구역의 역사 도심, 전철역 중심의 도심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한강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지역은 실제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을 못한다라는 얘기고요. 뭐 녹지지역이나 전용 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고도구역 뭐 이런 지역은 당연히 안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2종이면서 7층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은 예외로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충수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서울시 지역의 주거지역이 약 한 43% 정도 됩니다. 전체 용도구역 안에서 43% 정도가 현재 서울시 지역의 주거지역이고요. 그 43% 안에서 2종 7층 이하 주거지역 비율이 무려 61%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건물들이 들어설 수가 없는 조건들이고요. 일반 주거지역이 대부분 다 7층 이하로 이제 규제가 잡혀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층에 15층, 20층짜리 건물을 짓게 되면 그만큼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부분도 그만큼 저해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을 현재 2종 일반 수준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겠다. 또 최고 층수도 완화하겠다는 얘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로 달라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존에는 2종 7층 이하 같은 경우는 현재 용도지역을 만약에 2종이나 3종 일반 주거를 바꿀 때는 170%와 190%, 250%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기정의 이제 규정 내용이고요. 이걸 어떻게 변경을 했냐면 기준 용적률을 190%까지, 그다음에 허용 용적률을 200%까지 올려줬기 때문에 상한선은 지키되 당연히 높은 건물이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조건을 이제 열어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공급량에 그만큼 방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공급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는 현재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방안이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적률 기준 및 공공기여 비율. 공공에 기여하는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기부 체납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높은 수익세가 올릴 수 있는 조건들이 당연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1종이라든가 2종, 3종부터 해서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1종 일반 주거지역은 보통 용적률이 4층 이하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7층 이하일 테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7층 이하 규제가 아닌 지역은 25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손해가 많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3종 같은 경우는 35층,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이 50층까지 질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50층까지 올라가는 건물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 다 35층 정도로 현재 재건축 같은 경우도 이제 규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상향했을 때 공공기여를 비율을 어떻게 잡았느냐. 실제적으로 이제 2종이라든가 2종 7층
2중 7층 규제를 용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10% 이상, 실제적으로 공공기업 비율을 없었던 부분을 기존의 10% 이상이라든가 또는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0% 이상 또는 기존의 15% 이상 정도만 맞추게 되면 아무래도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공공기업 비율도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이제 어떤 그 비주거 비율 개선하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총 현재 10%에서 5%로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실질적으로 준주거라든가 상업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 다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시설 비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준주거 또는 현재 주거 형태의 주택의 공급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런 비율들이 더 줄어든다면 보통 주상복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업시설 비율들이 일정 비율을 맞춰져 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된다면 주택 공급이 앞으로도 또 서울시에서는 좀 원활하게 되고 또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또 활성화가 되게 되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주택 입주 물량이 빨라지게 되면 당연히 지금처럼 집값이 오르는 형태는 좀 더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